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열리는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실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지 언론은 24일로 보도하는 가운데 일본 어민과 중국 등 일부 주변국의 반대는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확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 달성을 위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철저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목졸림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발의는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가 사단장은 빼고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고 최상병의 부모는 경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도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과 서해안 등에서는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인 가운데 중부와 호남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모레 후쿠시마 제1원전수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최종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해 막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르면 모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기시다 총리가 어업자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 판단했다며 가급적 빠른 방류 시기를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문 피해 대책과 어업 지원 기금 약 7천억 원, 향후 수십 년간의 장기 예산 약속 등을 방류 근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 방류의 구체적 시기는 오늘 오전 열리는 관계 강요 회의에서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관저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온 전국어업협동조합회 임원진과 면담했습니다. 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하지만 어업단체 측은 재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漁業者、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주변 국가의 반발도 부담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올 때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수입 규제 정책인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지난달 약 431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7% 감소했습니다. 일본 어민의 타격이 극심해지면서 일본 내 불만도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이달 19일에서 2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책이 충분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14%에 그쳤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다도 뜨거워져 양식장에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식장이 모여있는 경남 통영 앞바다입니다. 배를 타고 가까이 다가가자 우럭사체가 보입니다. 이미 죽은 20만 마리는 인근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 중입니다. 통영 앞바다 온도를 재봤더니 27.7도, 고수온의 양식장 집단 폐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류성인 우럭은 26도, 동과 지치 등은 28도가 위험 온도여서 앞으로 집단 폐사가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폐사한 물고기가 떠오르는데 일주일 정도를 감안한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어민들은 물고기 폐사를 막으려고 매일 양식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럭 같은 경우는 2년, 다른 돔 종류는 3년, 4년을 키우는데 저희로서는 상품이 폐사가 되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오자 소비까지 줄어 어민들의 마음을 더욱 착잡하게 합니다. 좀 힘듭니다.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온산이 어디냐? 사실은 온산에는 지금 저희 집 가게에도 온산 일산은 없습니다. 방류하면은 이거 수산물 어떻게 먹어?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는 홍보뿐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매일 아침 한 9시경에 모든 수족관에 대해서 자체 이동식 방사능 기계가 있습니다. 그 방사능 기계를 가지고 매일 측정을 하고 지독한 폭염에 소비 부진과 치솟는 생산비까지 어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우주군까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비한 훈련도 어제 처음 실시했는데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올해 연습에서는 특히 지난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도 처음 실시합니다. 군은 북한의 가짜뉴스와 선전선동, 국가 중요시설 파괴, 핵 사용 등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비 태세를 점검합니다.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미 본토 우주군도 사상 처음으로 훈련에 함께합니다. 이 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전제로 우주 지휘 통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을 시험할 예정입니다. 또 훈련 기간 동안 B-1B 전략 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큽니다. 역대급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범정부 대응 훈련인 을지 연습과 연계한 일부와 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2부로 나뉘어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북한은 어제 관영 매체를 통해 핵을 실을 수 있는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함대함 미사일을 쏴놓고선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김태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어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상경계 근무에 나서는 경비함 661호의 승선에 둘러본 뒤 해당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발사 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정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사전 징후를 포착해 감시했는데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핵 탑재가 가능한 전략순항 미사일이 아니라 사거리가 짧은 함대함 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또 북한이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북한은 목표물을 명중하면 영상 등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관련 영상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합참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시점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과장까지 해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순항미사일 참관 사진을 공개한 건 역대급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을지 자유방패 훈련에 대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하는.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전에 소형 핵탄두인 화천 31형을 공개한 적이 있는 만큼 전략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이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미 양국과 협력해 북한이 발사를 멈추도록 촉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부검에서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성폭행범 최 씨는 그동안 주변 사람과의 교류 없이 PC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 PC방에서 900시간 가까이 게임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내일 최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낮 여성 A씨는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안면도 없는 최 모 씨에게 무차별 폭행에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머리 등에 금속 재질의 둔기로 맞은 흔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압박했다라고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 확정적 고의의 살인 행위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죠. 최 씨의 평소 행적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 없이 집 근처 여러 PC방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한 PC방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90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이용 시간은 845만 원.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신림동 사건 피해자의 빈소에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러 온 동료 교사와 학부모, 졸업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모객들은 고인을 성실했고 주변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발인은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조문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차려진 신림동 피해자 빈소에 조문객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동료 교사들은 유난히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의 모습이 떠올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던 언니였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언니는 이제 도맡아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고인의 대학 동기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단톡방에 있어서 거의 매일 연락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 이제 한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다른 친구의 집에도 가고 그런. 졸업생과 학부모들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찾아왔습니다. 문제라도 있으면 애를 바른 길을 운동하시려고 많이 애쓰셨어요. 학부모인 저도 느껴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지인은 생업을 미뤄두고 빈소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체포하다가 지금 일단 적응을 온 거야. 생각도 못했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성실하고 심성고왔던 고인의 발인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한 달간 40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192명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직원 계정으로 서울 강남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어제 오전 이 커뮤니티에 서울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글쓴이의 직장에 경찰청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친구를 구한다거나 음란한 게시글도 올라왔는데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캡처본이 SNS와 몇몇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정말 경찰이 쓴 글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4일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431건을 발견해 192명을 검거했고 연일 엄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글 작성자가 현직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색출에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근 도심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의 구의원이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을 삭감했다고 홍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관련 사업의 효과를 지적했을 뿐이라며 악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의 바란다가 한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글로 도배돼 있습니다. 대상은 관악구 의회 소속으로 국내 최연소 구의원인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 최 의원은 지난해 말 여성안심 귀갓길을 없애는 대신 안심골목길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안심골목길 사업으로 7,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근 관악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안심 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악의적인 선동이라며 길바닥에 여성안심 귀갓길이라고 써놓는 것보다 CCTV와 비상벨, 가로등 같은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치안에 효과적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관악구는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 예산을 기존 여성가족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했고 지난 1월까지 비상벨과 CCTV 등을 갖춘 안심골목길 24곳을 설치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현입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주 후반까지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글피인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안과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도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제주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꺼번에 최고 60mm 이상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영남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 날짜를 24일로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권 행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액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제명 징계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결론이 나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예정으로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발생한 무차별 흉악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무차별 범죄 실태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LH 관계자들을 불러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LH가 전관 업체들에 대해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LH 자체 혁신 방안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9월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국가 권력을 남용한다며 조폭 그 이상이다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는 내부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9월 영장 청구설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은 당내 혼란 없이 사태를 넘길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제안도 그중 하나입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독설을 퍼부은 이 대표. 이런 생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수사를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지 아직까지 결과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비명계에서는 대표가 내뱉은 말에 대해선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찬성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을 자신들의 당리 당략에 맞추려 하느냐며 내용에 빠진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야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국리에만 매몰되어 국회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끌고 싶은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대립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아직까지 종료일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보이콧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질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깐죽거리지 말라고 경고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을 하냐고 맞받아치면서 국회는 싸움터가 됐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주장에 대해 저질 방탄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민 무서워서 특검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다. 그냥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가 국가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본인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면서 변호했던 흉악범의 피해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장관은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 소리 듣는 거예요. 얘기를 깐죽거 보니까 갑질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질하면서 자기 막말하는 게 그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4단장은 빼고 대대장 등 2명만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겼습니다. 최상병 유가족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정식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사망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등 2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지만 국방부 재검토를 통해 혐의자 규모가 대폭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장 2명에 대해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하라는 여단장 지침을 어기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임 사단장을 비롯한 간부 4명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리는 정황이 있어 혐의를 당장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4명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 기록만 넘겨서 경찰 판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임시로 구조 활동에 나선 초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아예 제외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입니다. 최상병 유가족은 경찰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수학 영재로 이름을 알린 10살 백강현 군이 학교 폭력 때문에 과학고를 자퇴했다는 아버지의 폭로 이후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버지는 백 군이 조별 과제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고 언어 폭력까지 당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윤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강현입니다. 오늘도 한번 수학 경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생후 41개월의 나이에 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이며 화제가 된 백강현 군입니다. 백 군은 지난 3월 만 10살에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조기 입학했지만 입학 한 학기 만에 유튜브를 통해 자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백 군은 문제 푸는 기계가 되어가는 자신을 봤다며 손을 놓았던 작곡도 하고 싶고 보드게임도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백 군의 아버지는 유튜브를 통해 동급생의 괴롭힘으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면 발언권도 할당 임무도 없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며 강현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백 군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고발을 검토했지만 선생님들의 설득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백 군 아버지는 따돌림을 주동한 이들의 사과를 받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이미지를 실추한다며 영상을 내리라고 협박 이메일을 보낸 학부모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동료 학생들이 백학연군을 따돌렸다는 과학고의 조별 과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서 대학교 수준의 연구 결과물을 내야 하는 일종의 수행평가인데 이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는 백강현 군이 다니던 서울과학고 재학생이라며 논란이 된 조별 과제를 설명합니다. 학술 논문을 참고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요구하는 결과물의 수준이 높은 데다가 여러 명이 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어린 백군과 조를 이루는 재학생들은 힘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통 혼자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니면 4명 정도까지 해서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연구 적응과 관련해서 누군가를 케어한다거나 이런 건 딱히 없었고요. 그냥 이제 그런 건 담임 선생님의 재량에 맡겼던. 이 과정에서 아버지는 백군이 소외됐다며 조별 과제를 단독 발표할 수 있게 부탁했지만 학교 측은 거부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평가 방법을 즉시 변경하거나 그 아이에게 특별한 걸 제공하기는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죠.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나이 어린 학생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과학고 등 영재학교에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 학생들이 이 아이들과 어우러서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에 있는 일반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특별한 학생이 들어왔을 때는 이해와 협력 방법에 대한 훈련을 좀 시켜줘야죠. 이번 폭로 사태로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현 주소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이 2년 만에 컴백했습니다. 어제 4번째 싱글 러브리를 발매했는데요. 타이틀곡 러브리와 함께 후라이의 꿈 총 2곡을 선보입니다. 멤버 이수연 씨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 당시 불렀던 곡 200%처럼 가볍고 기분 좋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는데요. 신곡은 사랑스러움을 의미하는 단어 러블리와 이찬혁, 이수연의 성 이를 조합했다고 합니다.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리드미컬한 드럼, 두 사람의 장난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담아낸 이번 곡. 내년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다시 출발선에 선 만큼 악동뮤지션만의 밝은 에너지가 기대됩니다. 경주마들이 있어야 할 경마장에 공룡들이 등장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복장을 한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달리기를 준비하는데요.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주의 한 경마장에서 티렉스 월드 챔피언십 대회가 열린 겁니다. 지난 2019년 경마장 측이 일회성 행사로 진행한 이 대회,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자 연례 행사로 굳혀졌다고요. 티라노사우루스 탈에 쓴 참가자들이 일렬로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결승선까지 전력 질주합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꽈당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끝까지 완주한 상위권 수상자들은 시상대에 올라 상도 받았는데요. 목이 꺾일 정도로 달린 공룡 참가자들 덕분에 경마장의 재미와 박진감도 2배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뒷부분에 갑자기 불이 붙더니 승객들이 황급히 버스에서 탈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연기가 치솟고 버스는 화염에 휩싸이는데요. 불길은 유출된 연료를 따라 순식간에 5차선 도로를 가로지르고 차량 통행은 중단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에 나섰고 버스는 전소했는데요. 현지 언론은 버스 내부 기계 결함을 화재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귀여운 판다의 10번째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공공과 순순이 생일상을 받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20일 중국 남부의 하이난 열대 야생 동식물원에서는 10살을 맞이한 자이언트 판다 공공과 순순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육사들은 판다의 집을 장식하고 열대 과일과 대나무, 얼굴 생일 케이크까지 준비했는데요.
생일날 아침 목욕까지 마친 두 자이언트 판다 공공과 순순. 푸짐하게 차려진 생일상을 받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하는 관람객들도 행복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11번째 생일은 또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지난 8일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죠. 미국 역사상 100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반려동물들도 다치거나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담요에 꼭 쌓여져 보호소로 운반되고 있는 화상 입은 동물들의 모습입니다. 구사일생으로 구조는 됐지만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강아지.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리가 온통 깁스돼 있는데요. 거센 불길이 온몸을 스쳐 발바닥과 다리엔 큰 상처가 나 있습니다. 화재 당시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보이네요. 지난 8일 발생한 미국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로 지금까지 약 3,000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실종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는데 하루빨리 반려동물과 주인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념일 중에 세계 모기의 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기로 인한 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모기의 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은 세계 모기의 날이었습니다. 그 기원은 1897년 말라리아 기생충이 발견된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영국 의사 로널드 로스경이 암컷 모기가 말라리아를 사람에게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가 매년 40만 명의 사망자를 낸다고 밝혔는데요. 지난주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도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올 여름에만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9건의 질병 사례가 나왔다는데 우리나라도 아직은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니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영국의 한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기 7명을 연쇄살해한 간호사가 얼마 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이 간호사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10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신생아 연쇄살해범 루시 렛비에게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33살인 피고는 영국 역사상 4번째 여성 종신수로 기록됐습니다. I sentence you to imprisonment for life. Because the seriousness of your offences is exceptionally high, I direct that the early release provisions do not apply. 렛비는 영국 체스터 백작부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2015년 6월부터 약 1년간 신생아 7명을 연쇄살해하고 또 다른 6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신생아 체내에 공기를 주입하거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우유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아기의 퇴원 예정일 등 기념일에 공격하거나 범행 뒤 부모의 SNS를 검색해보는 등 계획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렛비의 방에선 이런 일을 하다니 나는 악하다라며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메모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During the course of this trial, you have coldly denied any responsibility for your wrongdoing and sought to attribute some fault to others. 렛비는 선고 공판 참석을 거부했는데 수넥 총리는 범죄자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s cowardly that people who commit such horrendous crimes do not face their victims. 경찰은 렛비가 과거 근무한 병원 2곳에서 영아 수십 명을 더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는 할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연체 한 번 없이 매달 꼬박꼬박 잘 갚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신용 점수가 급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점 가까이 떨어지면서 은행 거래가 불가능해진 상황까지 온 사람들이 13,000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최은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 상품을 통해 수입차를 산 임준혁 씨. 최근 신용 점수가 90점이나 하락하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차 할부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신용대출로 갑자기 잡혀서 변경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카드론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용점수 90점이나 하락이 되는 거예요. 신용정보상에서 할부금융으로 분류돼 있던 대출 코드가 갑자기 신용대출로 변경되며 차량 가격만큼 카드론을 받은 셈이 된 겁니다. 임 씨뿐 아닙니다. 4년 전 캐피털사를 통해 신차를 산 A 씨도 지난달 갑자기 신용점수가 137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신차할부는 누구나 다 받는 건데 점수가 막 100점대 이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사채를 끌어써가지고 연체가 되고 막 그래도 100점 이상은 안 떨어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 금융감독원이 전체 카드캐피탈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동차 대출 코드를 세부화한다며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은 할부대출은 모두 신용대출로 변경하라고 안내합니다. 할부대출을 실행할 때 고객의 신용도가 우수하면 자동차를 담보로 잡지 않는 일종의 혜택을 주는데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하는 사람은 각 사별로 적게는 400여 명부터 많게는 4천여 명까지 총 1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00건 이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국이 얼마나 무심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한 살에도 생기지 않도록 빨리 TF팀을 꾸려서 대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 대출 코드를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와 논의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철근 누락이 발견된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LH가 의결한 입주민 보상 방안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을 면제하고 입주 전에 보증금을 납부한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 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하고 국민 임대주택 계약자의 경우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무역 수지가 석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278억 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액은 314억 달러를 넘어 35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6월과 7월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했던 무역 수지에 적자 전환이 유력해졌습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4명 중 1명은 이자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도 100만 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은 20대 중 24.5%가 이자를 내지 않았는데 전 연령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체 미납률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20대 청년 상당수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지명돼도 파격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상협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전후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오석준 대법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되며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오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현 정부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대법원 공보관을 2차례 지낼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법학 이론에 밝고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평가되는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 법관입니다. 이 외에도 조희대 전 대법관과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중 누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으며 조 전 대법관은 정년 문제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대법원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최초 대법원장이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4일까지 대법원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인준을 받아야 최종 임명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미국 서남부 지역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하면서 1년치 강우량의 절반이 하루 만에 내리는 등 역대 여름철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와이 산불 2주 만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강타하면서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덮쳤습니다. 엄청난 양의 폭우가 만들어낸 급류는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갔고 그 자리는 다시 진흙으로 뒤덮이면서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You have water flowing over the top of roads, mud, and debris in a lot of places. 샌디에고에는 5cm에 가까운 비가 내려 8월 하루 강수량 최대치를 기록했고 팜스프링스에는 반년 동안 내릴 비가 불과 6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2주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4명, 이 가운데 27명만이 신원이 확인됐고 실종자 850명에 대한 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가 하와이 주민의 슬픔과 복구를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2주 만에 뒤늦은 방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부터 주 후반까지 더위를 지켜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글피인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안과 제주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지역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제주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 이상씩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는 영남 내륙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지만 안동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절기의 첫 서인 내일은 전국적으로 폭염이 한풀 꺾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